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시다시피 밖에 야외에 나와 있는데요. 돌아다니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곳은 예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시세가 오르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뭐 유명하다기보다는 신도시거든요. 깨끗하고 살기 좋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이 갖춰졌는데 사람들의 실거주 만족도도 높았는데 시세가 오르지 않아서 저한테 상담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저도 참 아이러니한 곳이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우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집을 보러 가면은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 예전 모습을 돌이켜보면 직장을 퇴근하거나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집을 보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로 보게 되냐면 와, 여기 녹지가 많다, 여기 쾌적하다, 아파트가 새 아파트다, 여기 딱 보이는 것들, 놀이터가 크다, 어린이집이 가까이 있다, 학원이 많이 있다, 상권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쾌적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다고 쳐요.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현실은 뭐냐면 일단 눈 뜨면 출퇴근해야 돼요. 눈 뜨면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애들 학교 보내는데 애들이 학군이 안 좋으면 고민이 시작돼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중요한 거는 출퇴근이 가능하냐, 애들 학군이 괜찮냐, 애들 학교 다니기 편하냐, 이런 것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안 알아보고 집을 계약할 리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하세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왔을 때 놓쳤던 게 뭐냐면 여기가 대중교통이 안 돼 있어서 출퇴근이 되게 어려워요. 꽉꽉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의 움직임도 되게 느렸던 지역입니다. 학군 생기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집을 볼 때 뷰가 좋다, 쾌적하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은 뭐 일자리에 갈 수 있냐, 애들 학군이 얼마나 잘 돼 있냐, 이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지금 최근 이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왜 꺼냈냐면 여기는 여전히 출퇴근이 어려워요. 여러분 뭐 다산신도시나 별내신도시나 갈매신도시나 다 출퇴근이 지금 편하지 않거든요.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다 좋은 신도시예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김포 한강신도도 마찬가지고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출퇴근 어려워요. 사시는 분들도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출퇴근이 어려운 그곳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쾌적한 것보다 출퇴근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출퇴근이 해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 수요는 일단 먹고 사는 거, 우리 애들 잘 기르는 거, 이렇게 인간의 본능상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들어가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중에 집이 필요한 사람과 집을 공급하는 사람 간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때 유효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물건이 많잖아요. 여러분, 공급이 많으면 고르는 겁니다. 공급이 많으니까 출퇴근이 잘 되는 지역부터, 학군이 좋은 지역부터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기가 많으면, 음식이 많으면 맛있는 거 먼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시중에 수요와 공급이 깨져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그대로라면 일정 시점이 넘어가면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자체를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출퇴근이 어려운 곳도, 학군이 좋지 않은 곳도, 계속 외면당했던 곳도 시세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런 현상이 2006년 이후로 2007년, 2008년부터 일어나서 2010년 이후로 지방시장까지 퍼졌습니다. 전혀 입지가 좋아지지 않고 인구가 유입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낙후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시세가 향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놓치시는 게 이 수요에는 투자 수요, 유동성 수요도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돈은 다 똑같은 돈입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라면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가는 돈,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돈, 뭐 도지코인에 들어가는 돈도
별다를 게 없어요. 돈은 똑같이 돈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주라는 되게 신성한 의무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이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집을 뻑 보러 나갔을 때 만약에 지금 시중에 물건이 많고 내가 골라 살 수 있다면 매매든 전세든 쾌적한 것보다, 특히 매매를 하실 거라면, 특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다면, 물건이 충분히 많다면 출퇴근이 가능한 곳, 인근에 일자리가 많은 곳, 애들 학군이 좋은 곳, 학원가가 잘 돼 있는 곳, 내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곳을 먼저 사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중에 물건이 충분히 있어서 공급이 충분히 되는,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이고요. 지금 만약에 집을 보러 나가신다면 너무 송구한 얘기지만 이런 관점만 가지고는 집을 사기가 어려우세요.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미 시중에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지금 관심이 없다면 못 느끼시겠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앞으로 갈수록 공급이 더 부족해질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주 수요까지 나오겠죠. 반포 지구나 아니면 방배. 그러면 여러분이 밖에 나갔을 때 예전에 똑같은 관점, 아 여기는 출퇴근이 너무 멀어, 여기는 학군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는 아직 쾌적해지기가 멀었어, 이런만 관점만 가지고 시중에 물건이 풍부할 때처럼 집을 고르려고 한다면 계속 시간이 뒤로 밀려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시간을 뒤로 밀었을 때 시중에 물건이 충분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변동이 되더라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일정해서 여러분 시세가 요새 솔직히 정상이 아닌 게, 거래가 여러 건 가지고 시세가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건의 거래 가지고 시세가 만들어져요. 누가 보면은 그러니까 지네끼리 짜고 치고 막 장난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가격을. 그러니까 소수의 거래가 시세를 만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이 계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촘촘하지가 않고 커져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을 나가서 아파트를 고르지 못하면은 시간이 더 많이 날아가는 겁니다. 놓치는 계단폭이 크니까. 내가 한두 건을 놓쳐도 옛날에는 계단이 촘촘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계단이 크니까 내가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고 가버리면은 더 많은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 몇 건으로 시세가 변동이 되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집을 살지 말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실거주 또는 내가 무주택자인데 처음으로 집을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예전에 생각하던 단순한 공부, 직주 근접, 아니면 앞으로 일자리가 생길 곳, 학군이 좋은 곳, 사람들이 원하는 곳의 아파트만 가지고 고르려 나가려면 늦어요. 그렇게 하면 내 집 마련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의 절대량과 사람이 그걸 사려는 절대량을 비교했을 때 수요와 공급 중 어느 게 더 많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경제학 논리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냥 경제학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예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을 보러 나가기 전에 교통망도 보고 역에서 걸어서 몇 분인지 네이버 갔다 한번 재도 보고 인근에 학교가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해당 지역에 공급이 충분히 되는지,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맞아떨어지는지도 먼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간단합니다. 7월달, 8월달 이후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전 청약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돈이 모여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경쟁률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접속자 수나 아니면 이제 그 관심 등록한 사람이 거의 4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400만 명이 넘은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전 청약을 꾸준히 넣으시다 보면 이제 알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전 청약을 꾸준히 넣다 보면은 내가 사전 청약이 될지 안 될지 대충 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 청약이 안 될 것 같으면 청약을 넣는다는 건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 청약만 바라보던 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구축이라도 사야겠다고 하고 나왔을 때 이런 시야를 꼭 가지셨으면 해서 그래요. 예전 같은 생각으로 나오시면 시간이 계속 뒤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찍는 영상이지, 지금 여러분한테 뭐 집을 꼭 사라, 뭐 팔아야 된다,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다, 사실은 전세 때문인데요, 제가 그 얘기까지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전세 시장이 변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전세 시장이 망가지면 다시 한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망가지는 겁니다. 리셋이 된다고요. 이 현상을 전세 시장의 변동이 있던 2020년도 7월 이후로 4년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그 통계를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집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예전에 있던 시안만 가지고는 뭔가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요약 뭐죠? 앞으로 집을 볼 때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